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송아지 초유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초유 급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초유를 최대한 빨리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초유를 제때 못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된 경우 과연 효과는 얼마 떨어지고 늦게라도 먹이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요즘 분말 초유가 보편화되면서 분말 초유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근거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분말 초유는 왜 반드시 농가에 필요한가? 초유를 늦게 먹이면 효과가 과연 없는 것일까? 초유를 두 번, 세 번 먹이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또한 초유를 잘 먹이면 설사를 안 하는데 설사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구할 수 있는 송아지의 초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미소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소, 즉 검증된 소에서 만들어진 이런 분말 초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미소에서 얻어지는 초유는 굉장히 좋은 초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장 환경에 맞는 면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송아지가 이것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초유를 먹고도 송아지가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난산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어미소에게 충분한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아지가 설사나 호흡기로 많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는 잘 관리가 되지만 겨울철만 되면 송아지 폐사율이 늘어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미소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이 분말 초유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럼 분말 초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일단 질병이 없는 소를 선별하고 호흡기나 설사에 맞는 백신을 충분히 맞춘 다음에 거기에서 초유가 만들어지면 그 초유를 검출해내고 여기에 대해서 초유의 품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또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일단 아프게 되면, 설사나 호흡기로 아프게 되면 들어가는 약값이나 수의사의 왕진 비용, 그리고 폐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말 초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소의 그 젖이 초유가 충분히 좋다고 하더라도 난산에 걸렸거나 송아지가 포유를 못하는 경우, 즉 포유가 거부되었을 때는 어미소의 젖을 먹일 수 없어서 반드시 이 분말 초유를 가지고 계셔야 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난황에서 추출한 그런 이뮤노글로뷸린으로 만들어진 초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에서 만들어진 그 초유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초유라는 것은 이뮤노글로빈 이외에도 송아지가 커가는 데 필요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장인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의 젖에서 나온 초유를 먹이지 않는 경우에는 송아지의 폐사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송아지의 초유를 먹이기 위해서는 보통 1, 2, 3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초유. 초유라는 것이 첫 번째 우유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초유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3일 이내에 나오는 우유를 초유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처음 짠 우유를 초유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초유를 태어난 지 2시간 이내에 3리터를 먹여줘야 됩니다. 보통 생시 체중이 35kg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0.85를 곱한 보통 3리터의 초유를 먹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 태어난 지 2시간이 넘어서 6시간, 12시간이 지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 세 가지의 그래프는 태어난 지 바로 초유를 먹인 경우, 6시간이 지난 경우, 12시간이 지난 경우 초유를 먹였을 때
혈중 이뮤노글로빈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초유를 최대한 빨리 먹인 경우, 분만 즉시 먹인 경우가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6시간이 지난 후,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뮤노글로빈은 혈중 이렇게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늦더라도 초유는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흥미롭게도 6시간이 지난 것과 12시간이 지난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초유는 먹여달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초유를 먹이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먹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유를 12시간 후에 먹인 경우에는 혈중 이뮤노글로빈의 수치가 확실히 많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초유보다는 약간 질이 낮은 전환유를 먹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금은 늘어나지만 아무튼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우유만 먹인 경우에는 전혀 어떤 수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12시간이 지난 후에 초유를 한 번 더 먹여주는 것은 면역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어미소 말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초유를 먹이고 이렇게 분리포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분만 즉시 한번 초유를 먹이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먹여주는 경우에는 송아지의 폐사율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초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장벽의 변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초유를 바로 먹이고 12시간 후에 우유를 먹인 경우, 전환유를 먹이는 경우, 초유를 먹인 경우 이 장벽의 변화를 보면 우유를 먹이는 것에 비해서 전환유나 초유를 먹인 경우에는 장벽이 훨씬 더 촘촘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즉 초유 성분은 장벽을 매우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를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왼쪽은 초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장벽을 보여줍니다. 대장균이 장벽을 바로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충분히 초유를 먹인 송아지의 장벽은 촘촘해져서 이 대장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송아지. 그런데 어미소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전제는 그렇겠죠. 어미소에게 초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분말 초유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송아지는 앞으로도 우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미소의 우유가 아닌 대용유를 먹여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말 초유를 태어나자마자 먹이고 12시간 후에 한 번 더 분말 초유를 먹인 후에 그리고 대용유를 먹이는 경우 가장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말 초유는 반드시 농가에서 상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유는 가장 빨리 먹여주는 게 좋지만 6시간이나 12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먹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유를 한번 먹여준 후에 12시간 후에 한 번 더 먹여준다면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12시간 이후에 초유를 한 번 더 먹여주는 방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초유는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세균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질 좋은 초유를 먹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